자,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이종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의 허리 건강 함께 상담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허리 통증, 다리 저림 이게 항상 좀 같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 질환의 대표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네. 디스크와 협착증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이 디스크와 협착증 둘 다 결국에 허리 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네. 이 허리 쪽에 신경이 눌리니까 당연히 허리가 먼저 아프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서 이제 병이 더 진행되게 되면은 허리 쪽 신경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 자체도 아프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허리는 점점 안 아파지다가 엉치랑 다리가 아프실 수가 있고, 뭐 다리가 당기고 저리다, 어떤 분들은 뭐 종아리가 터지듯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렇게 이제 다리 쪽에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 통증 자체가 저희가 치료해야 되는 대상이고 안 좋은 거긴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몸이 저희한테 이제 병이 더 진행됐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리 쪽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병을 방치하지 마시고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는 게 척추 질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이게 신경이 눌리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신경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신경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근력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까치발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진다거나, 네. 아니면 한쪽 다리의 근육이 빠지면서 다리가 얇아지실 수가 있는데,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치료 시기를 조금 놓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수술적 치료를 받으신다고 해도 어떤 후유증이 좀 남으시거나 아니면 후유증 없이 치료된다고 하시더라도 이 회복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을 방치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진단받고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허리가 아픈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조금 더 다리 쪽으로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안 좋은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척추 질환 치료를 미뤄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들이 많잖아요. 네. 예. 결국에 미루다 보면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척추 질환 치료의 안전한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은, 일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눠볼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전에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로 치료를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도 많이 발전을 해와서 척추 질환 환자분들 10분이 계시면은 8, 9분은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에는 기존에 많이 해왔던 뭐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같은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뭐 풍선 확장술과 같은 시술이 이제 발전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로 해결이 되고 계신데, 사실 이제 해결이 안 되시는 한두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다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치료는 사실은 이제 수술인데, 수술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척추 수술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척추뼈에다가 나사못을 넣고 사이에다가 이제 인공뼈를 넣어서 이 뼈를 붙여버리는 유압술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사실 이제 유압술이라는 게 절대로 나쁜 수술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한테 해드리면은 이제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지시는 좋은 수술이긴 하지만은, 이제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몸 안에 이제 나사못도 들어가고 보형물도 들어가고 큰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부담감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를 두려워하셔서 효과가 없는 시술이나 뭐 비수술적 치료를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시면은 오히려 척추 신경이라던가 아니면 뼈 쪽에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개발되었고, 이런 분들 유압술을 하기 전에 이 눌려 있는 신경만 풀어주는 수술법인
단일공 신경 확장술이 이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일공 신경 확장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존적인 치료, 뭐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 효과가 없을 때 이제 다음 단계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단일공 신경 확장술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술들의 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수술하는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기존의 치료법 같은 이제 나사목 고정술은 보시다시피 이제 척추뼈 안에다가 나사못을 이렇게 넣고 앞쪽에 인공뼈를 넣기 위해서 큰 절개가 필요했던 반면에 네. 최근에 시행되는 단일공 신경 확장술 같은 경우는 이 구멍 하나로 치료를 하는데 이 구멍 크기가 이제 새끼 손톱만한 한 0.7cm 정도 되는 구멍을 뚫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이 눌려 있는 병변 근처로 카메라가 들어가서 하는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래서 주변 조직의 손상 같은 게 이전 치료보다 훨씬 더 적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절개가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주변 조직에 손상이 없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회복이 빠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일공 신경 확장술 이름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술이 가능한 건지 구체적으로 수술 방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그 단일공 신경 확장술이라고 해서 이제 이해하시기가 힘드실 수가 있는데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단일공 내시경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시경이 들어가는 구멍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네. 이 구멍 자체도 새끼 손톱만하게 0.7cm만한 구멍 하나면 되고 이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과 이 수술 기구가 같이 들어가는 수술법이다. 그래서 디스크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 중에서는 가장 최소 침습으로 하는 치료법이고 이 카메라 자체가 신경을 누르는 병변 근처로 가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 바로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신경 손상 등과 같은 위험성이 거의 없는 네.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수술하기 때문에 뭐 주변 인대나 근육 자체의 손상이 거의 없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네. 네,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구멍으로 이런 게 모든 게 다 들어가나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구멍 하나에 이제 내시경이랑 수술 도구가 같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사이즈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5에서 한 8cm 정도의 큰 절개가 필요했던 반면에 네. 이 단일공 신경 확장술 같은 경우는 0.7cm의 구멍 하나만으로 와. 이 구멍 통해서 내시경과 그다음에 수술기가 같이 들어가서 수술이 가능한 거고 네. 이 큰 절개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근육과 인대의 손상이 동반될 수밖에 없고 그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될 수 있지만은 이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 피부, 인대의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회복 시간도 굉장히 짧아서 보통 수술을 하시게 되면 그 당일부터 보행이 가능하시고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태어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1cm도 되지 않는 구멍으로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서 수술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소 침습이다 보니까 회복도 빠르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단일공 신경 확장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한눈에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래서 단일공 신경 확장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면은 네. 일단 수술이라고 하다 보면은 먼저 가장 걱정되는 게 마취 부분인데 이 단일공 신경 확장술은 이제 전신 마취가 필요 없이 네. 하반신 밑으로만 마취하는 부분 마취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cm도 안 되는 0.7cm의 구멍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출혈이 거의 없어서 수혈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주변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복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한 당일부터 보행이 가능하시고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퇴원하셔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빠른 회복을 보여준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수술 시간 자체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굉장히 짧은 편이고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하는 수술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신경이 눌리는 원인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성공률도 굉장히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일공 신경 확장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쭉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기존의 척추 유압술보다는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종민 원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수술의 정확성은 살리면서도 시술의 간편함까지 더한 척추 수술 방법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허리 통증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많으신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셔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접수를 해주셔도 저희가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5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내용 남겨주셨어요. 디스크가 터진 상황에서 협착증까지 왔는데 비수술 치료가 저도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뭔가 좀 희망을 갖고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원장님? 네, 이제 디스크와 협착증 이 두 개가 다른 질환이긴 한데 보신 거와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디스크라는 건 이제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있는 구조물인데 얘가 터져서 이제 신경을 누르면서 협착까지 일으키게 되면 같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같이 오신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디스크만 있는 경우, 심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착증도 동반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영상을 봐야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맞아요. 있지만은 예. 그래도 비수술적 치료가 많이 발전을 해서 뭐 풍성확장술 같은 시술을 하면은 이 협착증이 심하지 않은 한에서는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고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번 비수술 치료법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70대 어머님께서 이런 상담 내용을 남겨주셨습니다. 협착증이 재발했는데 주사제 효과가 없고 그렇다고 수술받기는 싫습니다. 수술 외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협착증이 있으시는데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프시면 제일 먼저 받는 치료가 약을 드셔보시고 그쵸. 그래서 안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사를 맞으시는데 네. 이 주사 치료라는 게 사실 효과가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 주사약에 들어있는 국소 마취제라던가 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효과 자체가 처음에는 한 2주 정도 가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짧아지시는 분들이 계시다가 네. 나중에 아예 효과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효과가 없는 주사 치료만 반복하시게 되면은 이 질환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키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이 무서우셔서 결국에 반복적으로 주사 치료만 받으시는 건데 이거는 해결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네. 이게 주사 치료 안 되면 이제 먼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풍성확장술 같은 시술을 해볼 수도 있고 그 시술로도 안 된다고 하면은 뭐 나사못을 넣는 큰 수술이 아닌 협착을 일으키는 그 부분만 제거해주는 뭐 단일공 신경확장술이라든지 아니면 황색인대 제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으니까 너무 병을 방치하지 마시고 네.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수술 외에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문자 접수 상황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6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궁금증 남겨주셨네요. 허리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글쎄요, 저절로 낫는다면 원장님 좀 한가해지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실까요? 디스크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네. 단계마다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가 안쪽에 수액 성분이 있는데 걔 자체가 이제 쪼그라드는 변성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생기게 되면 허리 통증이 있고 더 진행되지만 않는다면 이제 통증 자체가 가라앉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이제 탈출증이라던가 이런 수액 탈출증 같은 경우는 신경이 누르는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튀어나온 수액 자체도 사람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가라앉기는 하는데 네. 이게 가라앉을 수 있는 기간이 보통 터진 다음에 한 3개월 정도인데
3개월 이후에도 이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제 저절로 낫긴 좀 힘든 상황이고 네. 그 3개월 동안 그냥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를 하신 상태로 이제 좋아지는 경우는 이 만성 통증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결국에 해결이 됐는데 이제 가라앉아서 통증이 괜찮아졌어요. 이제 가라앉아서 디스크가 들어갔어요. 이제 눌리는 부분이 없는데도 나중에 만성 통증을 남으실 수가 있어서 네. 이게 3개월 동안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고 이 통증에 대한 치료는 반드시 받으시면서 기다려보는 게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요, 무조건 참는 게 또 좋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몸에서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면 참지 마시고 일단 초기에 또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단을 잘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잘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보고 계신데요. 지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원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직접 생방송 도중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실시간 방송을 놓쳐서 너무나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을 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시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네.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82. 네, 82세시고요. 자,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증상들을 저희 이종민 원장님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종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엉치 있는데 엉치 위에 허리가 네. 아프거든요. 이렇게 서서 있으면은 그냥 평소에는 안 아픈데 이렇게 서가지고 엎드려 있으면은 약간 숙이면은 아프거든요. 많이 아파요. 그 허리가 아프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오래됐어요. 그 아프신 다음에 다른 치료나 이런 걸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네.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덜 하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또 그렇고 그래요. 그 괜찮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괜찮은 기간이 뭐 어떤 때는 일주일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15일 갈 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허리 쪽으로 검사를 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예. 어, 디스크라고 그러더라고요. 디스크 진단은 뭐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걸 찍으신 다음에 받으신 걸까요? 아니, 엑스레이. 엑스레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 통증이 계속 오래전부터 있으셔서 엑스레이만 찍으셨을 텐데 이때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디스크를 진단하는 경우는 사실 엑스레이는 뼈만 보이는 구조물이긴 한데 뼈랑 뼈 사이에 정상적으로 디스크가 있게 되는데
이 간격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제 고기에 이제 디스크가 있을 것 같다 저희가 생각하고 디스크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허리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이 디스크 자체가 뒤로 튀어나오거나 신경을 누르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시적으로 주사로 이제 계속 치료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거를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신경 자체의 길을 넓혀주는 시술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제 수술을 해야 될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MRI 찍어서 디스크가 터져 나온 양과 신경이 눌리는 정도 그리고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 정도를 비교한 다음에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엑스레이만 찍어보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MRI를 빨리 찍으셔서 더 디스크가 더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뭐 꼭 반드시 수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전문 병원에 가셔서 평가를 받으신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엑스레이 정도만 촬영을 해보셨고 정밀 검사, 뭐 MRI 같은 촬영은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정밀 검사를 한번 정확하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뭐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전문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사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 잘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보면서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네. 이제 64세 남성분이셨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양쪽 엉치가 저리고 종아리 뒤 바깥쪽으로 당기는 증상이 있으셨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허리나 다리 쪽으로 증상이 있으시면은 가장 먼저 받는 치료가 이제 물리치료, 네. 치료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사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주사 치료랑 물리치료를 먼저 받으셨어요. 이렇게 받으셨는데 효과가 점점 짧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효과가 없어지시게 됐고 이렇게 병을 좀 방치하시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악화가 될 수가 있어서 이 환자분도 결국에 보행 장애가 동반되셔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네. 내원하셔서 찍은 MRI를 설명드리면은 이제 앞으로 나올 사진들이 다 비슷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려 보면은 네. 이 앞쪽에 있는 게 이제 척추체라고 하는 몸통이 있고 허리 요추 같은 경우는 이런 몸통이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천추라는 게 있는데 이게 5번 다음에 갑자기 1번이 나오게 되면 환자분들이 헷갈려서 그냥 이 천추를 6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는 거고 뒤쪽에 이제 회색 빛깔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신경이고 이 하얀색이 그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에요. 신경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신경길 하얀색이 잘 열려 있어야지 이 신경 자체가 다리까지 무사히 내려가서 뭐 저리거나 이런 증상이 없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신경길이 잘 열려 있다가 4번, 5번 쪽에 뒤쪽에 이제 황색인대란 인대도 꽤 두꺼워져 있어서 꽉 눌려서 협착증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눌리게 되면 이 환자분처럼 엉치랑 종아리 쪽이 당기고 아프실 수가 있어서 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단일공 신경확장술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 황색인대가 두꺼워서 길이 꽉 눌려 있었는데 이 뒤쪽에서 구멍을 하나 뚫는 거예요. 구멍을 하나 뚫어서 네. 뒤쪽 길을 이렇게 터드린 겁니다. 이렇게 뒤쪽 길을 터드리다 보니까 하얀색으로 이렇게 길이 열렸고 안쪽에 있던 신경 자체도 이렇게 잘 내려와 가지고 환자분 이제 다리 쪽 저리고 아픈 증상도 치료되고 이 보행장애 같은 경우는 회복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은 이제 보행장애도 잘 치료된 좋은 사례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64세 남성분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셨던 분인데요. 아주 전과 후 사진을 보더라도 저희가 좀 명확하게 달라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봤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77세 남성분이시고요.
3년 전부터 엉치 쪽이 많이 아프셨네요. 네. 77세 남성분이셨고 말씀하셨다시피 3년 전부터 양쪽 통증이 있었는데 네. 엉치 종아리 후방으로 당기고 아팠는데 결국 이분도 이제 주사 치료만 계속 반복했지만은 통증이 지속되셨어요. 그래서 네. 정밀 검사를 받아봤더니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이제 3번, 4번 쪽에서 이제 하얀 길이 지금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신경길이 막혀가지고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공 신경 확장술을 해드렸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수술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번, 4번 쪽에서 내려오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여기 하얀 길이 안 보이게 되는데 네. 수술 후에 뒤쪽에서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 뒤쪽 길만 이렇게 뚫어준 거예요. 뚫어줬더니 길이 하얗게 열렸고 안쪽에 들어있는 신경 자체도 잘 밑까지 내려가서 환자분 엉치 종아리 당기던 증상이 좋아져서 잘 치료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이분도 역시 단일공 신경 확장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7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 67세 남성분이셨고 10년 전에 이제 4번, 5번 쪽에 협착증이 있으셔서 이제 유압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4번, 5번 쪽 길은 잘 열려 있는데 이 척추 유압술이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수술이고 수술을 받고 나시면은 그 분절에서 재발이 없는 좋은 수술 중에 하나지만은 이 4번, 5번이 붙어서 원래 움직이던 게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위에 분절에서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인접 분절에서 퇴행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4번, 5번은 괜찮은데 이제 3번, 4번 쪽에서 길이 막혀서 협착증이 오신 거죠.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번, 4번, 5번에 나사못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3번까지 나사못을 넣어서 얘네를 연장해 주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사실 눌린 정도가 그 정도로 심하지 않고 해서 단일공 신경 확장술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네. 수술 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3번, 4번 쪽에서 뒤쪽에서 눌리면서 신경이 꽉 눌려서 신경길이 좁아져 있었는데 뒤쪽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뒤에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열어줬더니 이렇게 하얗게 길이 열렸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가서 위에 분절에 나사못을 박지 않고 그냥 구멍 하나 뚫어서 치료해드렸던 네. 좋은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수술 경험이 있어도 단일공 신경 확장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희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로한 현대인, 허리는 괴롭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평소 허리 통증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또 궁금증 있으신 분들 다 좋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은요. 저희가 사연만 남겨주셔도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만나볼 텐데요. 사례 보시면서 나의 사례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53세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이번엔 이제 53세 여사 환자분이신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허리 통증이 처음에 심하셨고 이 통증 자체가 허벅지 뒤쪽까지 내려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주사 치료를 수차례 했는데 네. 점점 효과가 없으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척추 시술을 한번 받으셨던 적이 있으셨는데 그 받고 나서 몇 년 괜찮으시다가 다시 재발된 경우시고 또 특이한 거는 이분 같은 경우엔 평소에 등산도 좋아하시고 이제 활동적이셨던 분인데 이렇게 허리가 다시 아파지니까 집에만 좀 누워 계시는 이런 경향이 생기셨어요. 네. 사실 협착증 같은 경우 엄청 심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누워 있거나 이러면 좀 괜찮아지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밖에 못 나가시고 집에만 있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울감이나 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4번, 5번 쪽에 이제 신경기 가는 데 쪽에 뒤쪽에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기를 막고 있었고 이렇게 조그맣게 막힌 황색인대 두꺼워진 것 때문에 환자분이 이제 활동을 잘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공 신경 확장술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 뒤쪽에 이제 눌리면서 신경길이 좁아져 있었는데 이렇게 구멍 하나를 뚫어가지고 뒤에 길을 터준 겁니다. 예, 길에 터줬더니 길도 넓어졌고 안쪽에 내려가는 신경 자체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도 이제 허리 통증이랑 다리 통증이 좋아지셔서 다시 좋아하시던 등산도 잘 다니시고 네. 잘 치료된 좋은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몸이 좀 불편해서 이제 내 활동, 평상시 일상 활동들이 좀 불편해지게 되면 정말 이제 마음의 병도 좀 생길 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으시고 집에 이제 계시다 보면 오히려 이제 다른 쪽까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을 저희가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너무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또 증상이 크게 완화가 돼서 다시 일상으로 좀 편안하게 좀 복귀하신 그런 사례들을 보니까 좀 뿌듯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를 해주셨고요. 저희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3세 여성분입니다. 예. 네, 이번에도 53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네, 허리 통증이랑 왼쪽 엉치 다리 통증이 지속됐고 이게 내려오면서 이제 발바닥 감각까지 둔해지는 증상이 있으셨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도 결국에 처음에는 이제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으셨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다리 근력 자체도 약화되는 증상이 동반되기 시작해서 네. 내원하셨고 내원에서 찍은 MRI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분은 한 군데가 아니라 3번, 4번, 5번, 그리고 5번, 6번 사이 세 분절이 이제 안 좋게 좁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안 좋으시네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술을 만약에 크게 한다고 하면은 3번부터 꼬리뼈까지 나사못을 넣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쪽에 4개씩 해서 8개 들어가는 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큰 수술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단일공 신경 확장술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3번, 4번, 4번, 5번, 5번, 6번 쪽에 이제 신경이 꽉 막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구멍을 요건 어쩔 수 없이 3개를 뚫었죠. 3개를 뚫어가지고 뒤쪽에 이제 길을 넓혀줬더니 네. 이 신경길 자체도 잘 펴져 있고 안쪽에 들어있던 신경 다발들도 이제 다리 쪽까지 잘 내려가서 환자분 이제 아프셨던 엉치 다리 통증도 좋아져서 잘 치료됐던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치 이제 막혀있던 도로가 뻥 뚫린 것처럼 뒤에 신경길이 이제 확보가 된 그런 모습을 저희가 MRI 사진으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일공 신경 확장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종민 원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수술의 정확성을 살리면서도 시술의 간편함까지 더한 척추질환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좀 궁금한데 나의 경우에는 이런 시술법이 좀 적합할지 궁금하시다면 미리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전화 한 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전화드려서.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네, 76세요. 네, 76세시고 지금 예. 허리나 뭐 다리 쪽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종희 원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손발이 쥐가 나고 네. 이 장단지 있는 데가 아프고요. 예. 네. 허리가 약간씩 아프고 이 엉덩이도 아픈데 제가 좀 신경외과에 좀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사를 좀 맞았거든요. 네.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는데 한 이제 그 14일치씩 이제 약적으로인데 그 주사를 맞고 오면 한 14일 동안은 안 아파요. 뭐 언제 그랬더나 싶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약을 먹고 떨어지면은 없으면은 이제 여기가 막 그냥 다리가 쥐가 나면 장단지 있는 데 있죠. 네. 저 복숭아뼈 바로 위에 거기가 눈물 나도록 아파요. 막 그냥 쑤시고 아프고. 네.
예. 그래서 이거 원장님한테 이제 좀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이 신경외과 병원에서는 그냥 뭐 계속 약 먹고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데요. 그거를 주사를 맞아야 되는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뭐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이 체중은 그냥 보통 체격이거든요. 네네. 배쪽 부분에 그래서 뭐 무게에 실려서 아픈 거다는데 손발이 쥐가 나가지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네. 또 마침 이거 텔레비 돌려보니까 2%가 나와서 바쁘신데 전화드리 드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건 전화 잘 바쁘신데 주셨고요. 예. 그 허리 쪽으로 그런 검사는 어떤 검사를 해보셨나요? 그냥 엑스레이만 찍어봤어요. 엑스레이만 찍어보셨고 그 엑스레이 보고서 좀 디스크 공간이 좁아졌다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네, 그렇지는 않다로 그렇지는 치고 않으시고. 네, 아무렇지도 않다로 아무렇지도 치더라고. 않다고. 네, 예, 지금 증상 자체가 종아리 쪽으로 아프시고 복사뼈 위쪽으로 아프신 경우는 예, 허리 쪽에 이제 4번, 5번 쪽에 눌리면서 5번 신경이 안 좋은 경우에 이렇게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물론 제일 정확한 거는 이제 MRI를 찍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은 이 주사 치료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반응이 있다는 거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주사 치료를 진단적 목적으로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신경을 목표로 했을 때 반응이 있다는 거는 그쪽 신경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사 치료라는 거를 계속 맞아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저희가 뭐 의사들마다 약간 소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사 치료만 계속 반복하는 거는 오히려 신경이나 뼈 쪽에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정도 맞으셨으면 저는 거의 다 맞았다. 아니면은 3번 맞고 한 반년에서 1년 이상은 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계속 반복하시기보다는 다음 치료인 뭐 수술 말고도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시술 같은 수술도 있으니까 뭐 치료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다음 치료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환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명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 MRI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술 전 단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해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단일공 신경 확장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런 수술을 받으시면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단일공 신경 확장술을 이제 고려해 보셔야 될 분들에 대해 설명드려 보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시술이나 비수적 치료를 계속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이제 다음 치료 단계인 수술로 가야 되는데 이런 큰 수술이라던가 아니면 몸 안에 보형물을 넣는 거를 두려워하신 분들이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제 구멍 하나만 뚫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뒤쪽에 있는 근육 손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나사못을 박아서 척추체를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더라도 이 근육 손상이 없이 수술을 한 뒤에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근육들이 그걸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척추 수술 자체 방향이 계속 최소 침습으로 가는 이유 자체가 척추 질환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고령이신 분들도 많으시고 고령이신 분들 중에 만성 질환자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큰 수술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최소 침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일공 신경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신 마취도 필요 없다 보니까 고령이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서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일공 신경확장술을 받았을 때 좀 예후가 좋을 수 있는 고려 대상 설명을 해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치료 사례들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료 사례 또 만나볼게요. 네. 72세 여성분이시고요. 이번에도 이제 7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네. 사실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70대 환자분들이 가장 많기는 합니다. 이분도 이제 허리와 엉치 통증이 처음에 있으셨는데 이게 밑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쪽으로 통증이 내려왔고 이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은 이제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심하셨네요. 그래서 다른 병에서 이분도 주사 치료 그리고 침 치료 이런 거를 받으셨는데 네. 효과가 이제 일주일 정도만 가고 없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원하셔서 MRI 찍으셨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신경이 잘 내려오다가 이제 4번, 5번이랑 5번, 6번 쪽에서 꽉 막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협착증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단일공 신경확장술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전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뒤쪽에서 황색인대가 눌러가지고 이제 4번, 5번이랑 5번, 6번 쪽에 협착증이 있으셨는데 뒤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길을 열어줬더니 4번, 5번, 5번, 6번 쪽에 하얗게 길이 열린 게 보이실 거고 네.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신경 자체도 잘 내려와서 잘 치료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72세 여성분 척추 협착증을 앓으셨던 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예후가 좋았던 그런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젊으신 분이에요. 54세 남성분이시네요. 예, 54세 남성분이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 전에 요추 2번 쪽에 골절이 있으셔서 이제 시멘트 채워 넣는 시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네. 그거 받으시고 이제 허리 통증은 좀 나아지셨었는데 다시 시간이 지나서 허리가 아프시고 다리 저림감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MRI 찍어봤더니 보시게 되면 제 2번이 척추체가 조금 찌그러져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골절이 있게 되면 척추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뼈랑 다르게 부러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으스러질 수가 있는데 안쪽에 시멘트는 채워놔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잘 돼 있는 상태였는데 네. 이렇게 척추체 하나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나중에 협착증이나 이런 게 생기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골절은 괜찮아졌는데 4번, 5번이랑 5번, 6번 쪽에 지금 협착증이 길이 신경끼리 잘 내려오다가 눌려서 협착증이 진단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허리 아프고 다리가 저린 거라서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공 신경 확장술을 해드렸고 시행 후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 뒤쪽에서 눌려서 4번, 5번, 6번 쪽에 꽉 눌렸던 게 구멍 2개를 뚫어가지고 뒤쪽 길을 열어줬더니 신경끼리도 잘 열렸고 네. 안쪽에 있던 신경 자체도 잘 내려가서 허리 통증도 좋아지고 다리 아픈 것도 잘 치료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살펴볼 텐데 68세 남성분인데요. 뭐 갑자기 삐끗하셨나 봐요, 이분은.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한 이후로 이제 허리 통증이 심해졌는데 요거를 이제 그냥 좀 방치하시다가 네. 오른쪽 엉치랑 다리 통증, 저림 증상이 있으셔서 이제 내원하셨어요. 이전에도 이제 주사 치료 여러 번 받으셨지만 마찬가지로 간격이 점점 짧아지셨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제 4번, 5번이랑 5번, 6번 쪽에 디스크도 좀 있으시고 뒤쪽에 이제 황색인대 두꺼워져서 협착증이 있으셨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단일공 신경 확장술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네.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신경길이 여기서 막혀가지고 하얀색 길이 잘 안 보였는데 이 구멍 2개를 뚫어서 뭐 뼈랑 이런 데 건드리지 않고 인대만 터줬더니 안쪽에 신경길도 열려 있고 안쪽에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도 허리 통증이랑 다리 통증이 좋아져서
잘 치료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전문가인 저희가 보더라도 치료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껴지는 변화는 얼마나 크셨을지 좀 상상이 갑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끝으로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8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예, 68세 남성 환자분이시고요. 이제 허리 엉치 통증이 있으셨는데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발가락 감각이 묻어지는 증상까지 느껴지셨어요. 이거 좀 좋지 않으시네요. 협착증이 제일 많이 생긴 데가 4번, 5번이죠. 네. 4번, 5번 쪽에 협착증이 생기시면은 엉치랑 뭐 종아리 쪽이 터지듯이 아프다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네. 이분도 이제 4번, 5번 쪽에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꽉 눌러서 협착증이 있으셨던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단일공 신경확장술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4번, 5번 쪽에 하얀 길이 안 보였다가 이 뒤쪽에서 구멍 뚫어서 이제 뒤에 길을 열어주니까 하얀 신경 길이 보이게 되고 정체됐던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 이제 다리 쪽 통증도 좋아지셨고 이 감각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돌아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맞아요. 예. 결국에는 환자분도 감각 떨어졌던 무뎠던 감각도 다시 좋게 잘 치료된 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경이 눌려있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다시 회복되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몸에서 신호를 보내면 좀 빨리빨리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찾아가셔서 치료할 수 있는 최적의 그 시기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한다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종미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도 저희가 쭉 한번 알아봤고요. 단일공 신경확장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척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비수술적 치료를 당연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이제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가 없는데도 반복한다는 거는 오히려 척추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진료를 보실 때 이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둘 다 하는 병원에 가셔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질환 치료 전에 반드시 체크할 주의사항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종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쉽다는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